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투데이 시작합니다. 먼저 오늘의 주요 뉴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 사업의 일환으로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차질을 빚으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에 대한 특별법 통과 여부가 다음 달 국회에서 결정되면서 여야 정치권의 협조가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3주 전 보성 벌교에서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갑자기 돌진해온 승용차에 치여 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당시 운전자가 1시간 전부터 이상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이 오는 27일 착공에 들어갑니다.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광주 시민들의 불편이 해소될 전망입니다. 광주형 일자리는 문재인 정부의 대표적인 노사상생 정책이었죠. 추진 과제도 하나부터 10까지 노동자와 사업자, 행정이 함께 결정해 더욱 주목받았는데요. 사회적 합의를 거쳐 확정된 사업들이 줄줄이 변경되고 있어 논란입니다. 주연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글로벌모터스 인근에서 공사가 한창인 노사 동반성장지원센터. 광주형 일자리 모델을 전국으로 확산하고 새로운 지역의 상생형 일자리 모델을 발굴하기 위해 지역의 노사민정협의회의 결정에 따라 지난 2021년 첫 삽을 떴습니다. 내년 4월 완공을 목표로 국비 187억 원 등 400억 원이 투입됐지만 곧바로 문을 열지는 못할 전망입니다. 광주시가 예산 절감 차원에서 운영비를 세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또 지난 6월 100억 원을 들여 완공된 개방형 체육관은 아직 굳게 닫혀 있고 지난해부터 아이들을 보육하고 있는 공동 직장 어린이집은 내년부터 휴업에 들어갑니다. 땅값이며 설계비로 이미 18억 원의 시비가 투입된 노동인권회관 역시 사실상 백지화가 결정됐습니다. 모두 다소 낮은 임금 대신 주거와 보육, 여가시설 등을 보상하는 사회적 임금 차원의 시설들입니다. 광주형 일자리의 사회적 임금 성격의 사업들은 노사민정 협의를 거쳐 확정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이 사업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광주시가 사회적 논의 과정을 거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해당 사업들이 사회적 합의를 거친 만큼 변경할 때도 사회적 합의 과정을 거쳐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재정 여건이나 이런 재반 여건들이 달라진 과정에서 결정 과정이 합리적이었느냐, 그다음에 결정할 때 같이 논의했던 그 단위에서는 또 협의가 됐느냐. 노사민정을 통해서 의결된 것은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의 우선순위로서는 일단 건물이 올라가고 있고 또 국비가 내려와서 들어가는 사업에 대해서는 일단 진도가 나간다. 빅그린 산단 활성화가 더딘 데다 예산 투입의 우선순위 결정권은 광주시에 있다는 입장이지만 노동계는 아쉽다는 반응입니다. 이런 부분이 있어서 시에서 좀 곤란하다. 그래서 좀 변경했으면 쓰겠다. 그런 부분이 필요하다는 소리죠. 혼자서 독단적으로 결정하면 안 된다는 소리죠. 노사 문제의 새로운 소통 통로로 떠올랐던 광주 노사민정협의회가 구속력을 잃고 있습니다. MBC 뉴스 주연정입니다. 오늘 어제보다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게 출발했는데요. 한낮 기온도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보다 무려 13도가량이나 기온이 내림세를 보이겠습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체온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은 흐리겠습니다.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이 있는데요. 비가 내린다면 5mm 미만의 약한 비가 이어지겠고 곳에 따라서는 1cm 미만의 눈이 내리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시속 70km가 넘는 바람이 예상되고요.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90km가 넘는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광주와 대구를 잇는 달빛 고속철도 사업의 특별법 통과 여부가 다음 달에 결정됩니다. 정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여부를 두고 특별법 통과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을 보여왔는데요. 정치권의 협력이 더욱더 필요해졌습니다. 보도에 김영찬 기자입니다. 여야 261명의 국회의원이 공동 발의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 헌정사상 가장 많은 의원들이 참여해 연내 통과에 대한 기대감을 키웠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특권이 주어지는 특별법 통과에 제동을 걸었습니다.
기재부 관계자는 11조 원 예산이 투입되는 만큼 경제성과 사업성을 따져볼 필요가 있다며 특히 철도 사업 중 특별법이 통과돼 예타를 면제한 사례가 없다고 밝혔습니다. 광주시가 이런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했습니다. 고속철도보다 비용이 덜 드는 일반 철도 복선화를 추진하겠다는 겁니다. 이 경우 비용은 기존 고속철도 건설보다 3조 원이나 줄지만 운행 시간은 2분 차이밖에 안 난다고 광주시는 말합니다. 그 2분 가지고 이렇게 몇 조 돈을 더 투입을 할 이유가 누가 보더라도 이게 안 맞지 않습니까? 국회 국토교통위 법안 소위는 다음 달 5일 달빛 고속철도 특별법을 심사합니다. 하지만 통과 여부를 장담할 수는 없습니다. 특별법을 대표 발의한 국민의힘은 우선 지켜보겠다는 입장입니다. 발의한 의원으로서 지금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하지 않는 게 좋겠다 생각합니다. 보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공을 국민의힘에 돌리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의 협조가 없으면 이것은 법안 통과가 안 돼요. 국민의힘이 발의한 법안이기 때문에 당연히 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지 않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현재적 분위기는. 용호남 통합을 위한 광주 대구 달빛 고속철도 사업이 무산되지 않도록 정치권의 공조와 협력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MBC 뉴스 김영창입니다. 3주 전 버스 정류장에 서 있던 여고생이 갑자기 돌진해온 승용차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78살의 운전자는 급발진을 주장했는데 MBC 취재 결과 사고 1시간 전부터 중앙선을 넘나드는 이상 운전을 했던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당시 경찰까지 출동했지만 음주운전은 아니어서 다시 운전대를 잡았고 곧이어 사고로 이어졌습니다. 임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흰색 승용차 한 대가 중앙선을 가로질러 인도로 돌진합니다. 속도를 제어하지 못한 차량은 이곳에 있는 버스 정류장을 그대로 들이받았습니다. 버스를 기다리고 있던 고등학교 1학년 여학생은 현장에서 숨졌습니다. 차가 온가 안 오가 보고 내려와야 되는 구간이에요. 근데 완전히 날아가 버렸지. 버스 정류장 파손돼갖고 있고. 78살 남성인 가해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았다며 급발진을 주장했습니다. 그런데 사고 1시간 전 사고 지점과 24km 떨어진 남해 고속도로에서 가해 차량이 차선을 물거나 왔다 갔다 하며 운전하는 모습이 포착됐습니다. 속도를 줄이며 차선을 침범하자 놀란 뒷차가 경적을 울리기도 합니다. 지금도 계속 옆으로 갔다 중간 차선으로 갔다가 계속 다시 깜짝 놀랐고. 사고가 우려되자 뒷차 운전자는 경찰에 신고한 뒤 계속 따라갔습니다. 거진 100% 음주 같네요. 이거 보니까. 제가 좀 앞에 가갖고 좀 막아야 될까요? 출동한 경찰은 차량을 세우고 음주 측정을 했습니다. 하지만 음주가 아니어서 주의만 주고 운전자를 보냈습니다. 교통법상 고령의 운전자가 비틀거리는 등의 이상 운전을 하더라도 음주나 마약 정황이 없다면 경찰이 운전을 중단시킬 근거가 없기 때문입니다. 결국 이 운전자는 1시간 뒤 중앙선을 넘어 버스 정류장으로 돌진했습니다. 운전자는 브레이크가 아닌 가속 페달을 밟았다는 국과수 감정 결과가 나오자 내리막길에 속력을 줄이려다 가속 페달을 잘못 밟은 뒤 당황해 운전대를 꺾지 못했다고 진술을 바꿨습니다. 78살인 고령의 운전자는 질환이나 병력은 없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경찰은 인지 능력이나 순발력이 떨어진 것을 사고의 원인으로 추정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본인 인지 능력이 부족한 거지. 브레이크를 잡고 좌회전해서 돌아가야 되는데 안전운전 의무를 잘 못한 거죠. 경찰은 사고에 앞서 운전자가 이상 운전을 한 경위와 현재 건강 상태에 대한 조사를 마치고 다음 주 사건을 검찰로 넘길 예정입니다. MBC 뉴스 임지은입니다.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 조성사업 착공식이 오는 27일 진행됩니다. 국비 328억 원을 들여 광주 북구 삼각동 일원에 조성될 예정인 광주 운전면허 시험장은 2025년 완공돼 2026년부터 운영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시민들은 1997년 운전면허 시험장이 나주로 이전한 이후 면허를 취득하기 위해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습니다. 광주역에서부터 전남대와 첨단, 수완, 운남지구를 거쳐 광주시청으로 이어지는 도시철도 2호선 2단계 구간 공사가 다음 달 13일 첫 삽을 뜹니다. 2029년 완공을 목표로 하는 2단계 구간 공사가 시작되면
북구와 광산구를 중심으로 출퇴근 시간 차량 정체가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시청을 출발해 상무 금오지구, 백운광장과 조선대까지의 도시철도 1단계 사업은 2026년 완공될 예정입니다. 광주시는 1단계에 이어 2단계 구간 공사가 완료되면 시범 운영을 거쳐 2030년 순환선 운영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광주시 교육청이 성적 조작 등으로 중징계 처분을 요구한 사립학교 교원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감사원의 결과가 나왔습니다. 학벌 없는 사회를 위한 시민 모임은 어제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4월 감사원에 청구한 공익감사 결과 성적 조작 논란을 빚었던 사학법인에 대한 광주시 교육청의 사후 관리가 위법하거나 부당하다는 점이 확인됐다며 감사원은 광주시 교육청에 주의 통보 등의 행정 조치를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광주시 교육청은 성적 조작 등을 이유로 정직 3개월의 징계 요구를 했던 교사에게 교장 자격을 부여했고 사후 관리도 제대로 되지 않았다며 광주시 교육청은 감사원의 행정처분을 즉각 이행하고 사과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나주에 있는 한 농촌 마을이 재생에너지 체험마을로 재탄생했습니다. 학생들에겐 에너지 학습 공간이 되고 기업들에겐 기술을 선보일 수 있는 기회의 장이 된 건데요. 특히 마을 주민들은 이를 통해 지속적인 수익을 만들어낼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김초롱 기자의 보도입니다. 한 학생이 자전거에 앉아 페달을 힘껏 돌립니다. 그러자 기계가 작동해 솜사탕을 만들어냅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인지 설명이 이어집니다. 여기는 자전거를 이용해서 전기를 만들어 보는 건데요. 이쪽에 보시면은 아래쪽이 이제 발전기 역할을 하는 거고요. 책상에서 벗어나 새로운 방식으로 에너지를 배우는 겁니다. 저 직접적으로 만든다는 게 굉장히 신기합니다. 확실히 실감 나네요. 네, 바로 앞에서 움직이니까. 앞으로 이 프로그램은 마을 주민들이 직접 운영하게 됩니다. 참가비는 주민 전체가 가입한 법인이 가져가는 구조입니다. 연로하신 분들만 계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두부 만들기 체험만 했었습니다. 계속 이렇게 할 수 있으면 끊임없이 우리 체험을 유지할 수 있어서 경제적으로 많이 도움이 될 거다 이런 생각. 또 이 마을에는 재생에너지 시설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어 10개 업체가 기술과 제품 등을 선보이도록 했습니다. 기업들은 여기다가 새로운 제품들을 만들게 되고요. 그 제품이 판매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그리고 학생들은 이걸 할 때 같이 참여하다 보니까 그 기업에 자연히 취업을 되고 그게 정주하는 효과까지. 주민들은 해당 시설을 통해 공용 공간에서 전기를 무료로 쓸 수 있고 전기 판매금도 분배받게 됩니다. 동신대는 3년 안에 마을이 자립에 성공하게 되면 이번 시도가 전국적인 모델로 확대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초롱입니다. 천하람 국민의힘 순천갑 당협위원장이 내년 총선에서 순천 외에 다른 지역에 출마하는 것은 생각하고 있지 않다고 답변했습니다. 어제 광주 MBC 라디오 시사 인터뷰 오늘에 출연한 천 위원장은 이준석 신당 창당 후 대구 차출론에 대해 이같이 말했습니다. 지난 총선 순천에서 3% 득표라는 참패에도 순천을 지키며 대한민국 정치 지형 변화에 노력하고 있는 것이 자신이 당내 소신파로 평가받는 이유라면서 한 번 내뱉은 말은 지키는 정치인이 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242명의 5.18 행방불명자 신원 확인을 위한 유전자 분석 작업이 속도를 낼 전망입니다. 광주시는 올 연말 진상규명조사위원회 활동이 끝나더라도 행방불명자 가족 찾기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내년도 본 예산 안에 혈액 채취와 유전자 분석 사업을 반영했다고 밝혔습니다. 2001년 시작돼 모두 446명의 행불자 유족 체혈을 확보한 광주시는 최근에도 실종 신고가 추가되고 있는 만큼 암매장 제보 현장 발굴과 수습된 유해의 유전자 데이터 분석에 주력하겠다는 계획입니다. 광주 지역 교사들의 수업 역량을 살피고 수업 연구회 활동 결과물을 공유하는 행사가 진행됐습니다. 광주시 교육청은 오늘까지 시교육연수원에서
다양성을 품은 수업으로 물들다를 주제로 한 제1회 광주 수업 페스티벌을 개최합니다. 이번 행사에서는 교원 수업 연구회 활동 결과물과 학습 방법 등이 소개되고 수업 사례와 작품들을 볼 수 있는 전시 체험 부스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감시 사각지대에 있었던 검찰의 특수활동비 오남용 실태, 검찰이 내년도 특수활동비 예산으로 80억 원을 요구하고 있는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부산문화방송 김윤아 기자가 보도합니다. 새까만 먹칠로 누더기가 된 서류들, 검찰이 공개한 특수활동비 영수증입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슨 이유로 이 돈을 썼는지 전혀 알아볼 수 없게 해놨습니다. 기밀 수사에 사용하라고 만든 예산이지만 오남용 사례는 수두룩합니다. 공기청정기 렌털비, 직원 사진 촬영, 휴대전화 요금에 특활비를 쓰기도 했습니다. 증빙을 누락한 자료 역시 허다합니다. 매년 연말마다 예산 처리를 하면서 종이 한 장 달랑 쓰고 하루에 현금 수백에서 수천만 원씩 받아갔습니다. 지난 6년 4개월간 부산 지역 4개 검찰기관이 특수활동비와 특정 업무경비, 업무추진비에 집행한 예산은 232억 원에 달합니다. 대한민국 어느 기관, 공공기관들이 지금 검찰처럼 이렇게 정부 예산, 국민 세금을 이렇게 쓰지는 않을 겁니다. 어쩌면 검찰 스스로가 초법적인 그런 기관임을 좀 보여준 것이라고. 법무부가 국회에 80억 원 규모 내년도 검찰 특수활동비 예산안을 제출한 가운데 시민단체가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에 전격 돌입했습니다. 정말 수사에 필요한 경비가 있다면 카드 사용이 원칙인 특정 업무 경비를 사용하면 된다. 국민 세금을 쌈짓돈처럼 현금으로 사용해왔던 검찰 특활동비는 더 이상 존속될 이유가 없다. 예산을 보다 투명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특정 업무 경비로 바꾸라는 겁니다. 또 특활비 오남용 사례와 영수증 폐기 등 불법 의혹에 대한 조사를 촉구했습니다. 특활비 불법 오남용 진상규명 특검 도입하라! 도입하라! 검찰 특활비 폐지 운동은 부산뿐 아니라 서울과 충남 등 전국에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부산 시민운동 단체연대는 전국 시민단체들과 연합해 검찰 특수활동비가 폐지될 때까지 국회에 예산 삭감을 요구할 방침입니다. MBC 뉴스 김윤아입니다. 신의 방패로 불리는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공개됐습니다. 정조대왕함은 내년 말 실전 배치될 예정인데 최근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장거리 함대공 미사일 SM-6가 국내 최초로 탑재될 예정입니다. 울산문화방송 이상욱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해 7월 진수된 우리 해군의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위용을 드러냅니다. 우리 해군의 네 번째 이지스 구축함인데 내년 말 실전 배치를 앞두고 시험 평가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7,600톤급 세종대왕함에 비해서 무게는 600톤 늘었지만 시속 55km 속도로 함께 달릴 수 있습니다. 공격 능력은 획기적으로 보완됐습니다. 미사일 요격 기능이 없었던 이지스 구축함에 최대 400km 밖에 떨어진 표적을 명중시킬 수 있는 장거리 함대공 요격 미사일을 탑재할 수 있습니다. 최근 미국이 수출을 승인한 함대공 미사일인 SM-6도 이 함대에 최초로 탑재됩니다. 이를 위해 8,000개의 표적을 동시에 감지할 수 있는 4개의 고정형 레이더와 미사일 수직 발사대를 장착했습니다. 국내 유일의 전투체계 통합팀을 운영 중이고 해군, 방사청, 연구기관과의 협업으로 국가급 전략 무기체계인 이지스 구축함을 완벽하게 건조해낼 수 있었습니다. 가스 터빈과 하이브리드 전기 추진 체계를 동시에 갖춘 함정 건조 기술은 해외에서도 인정받고 있습니다. 3,200톤급 필리핀 초계함 2척과 원해 경비함 6척을 수주해 필리핀 해군 현대화 사업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수출 노하우와 함정 건조 기술로 함정 수출 분야에서도 새로운 이정표를 만들어내겠습니다. 해군은 앞으로 정조대왕함에 맞먹는 이지스함 2척을 추가로 건조해
해상 전투 능력을 한층 강화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상욱입니다.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농촌 마을에 공공버스 운행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작 마을 주민들은 버스가 들어오는 것을 반대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데요. 어떤 이유 때문인지 원주문화방송 권기만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올해 88세의 이기순 할머니. 농촌 마을에서 혼자 생활하고 있는데 요즘 큰 걱정거리가 생겼습니다. 걱정은 아이러니하게도 마을로 들어오는 버스가 추가로 운행되면서 시작됐습니다. 버스가 증차되면서 교통 편의가 한층 나아졌지만 주민들 입장에서 반가운 소식만은 아닙니다. 그동안 잘 이용해오던 희망택시를 더 이상 탈 수 없게 됐기 때문입니다. 이 마을은 코로나 확산에 시내버스 운행이 중단되면서 차가 없는 주민들을 대상으로 시내 주요 지점까지 100원에 갈 수 있는 희망택시가 지원됐는데 버스가 증차되면서 지원이 끊겼습니다. 이 마을 73가구, 75명이 같은 상황. 버스를 타면 되지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대부분 노인으로 구성된 마을 주민들에게 쉬운 문제가 아닙니다. 공공버스는 일반 시내버스와 달리 출입문 계단이 높아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아예 버스에 올라탈 수 없는 어르신들이 적지 않습니다. 좀 힘들어하시는 분도 있고, 좀 연세가 많은 분들은 좀 힘들어요. 버스 한 대가 여러 노선을 운행하다 보니 오전, 오후가 아니라 제멋대로 정해져 버린 운행 시간도 버스 타기가 어려운 이유 중 하나입니다. 차 시간이 맞지도 않고 또 타기도 힘들고 그러니까 택시 줄여서 많이 타요. 왜 타기 힘들어요? 높아서 탔다 내렸다 하는 것도 너무 힘들어요. 원주시는 버스가 하루 3번도 안 오거나 정류장이 집에서 1km 이상 먼 주민들로 희망택시 지원 기준을 정한 만큼 지원을 더 해줄 수 없다는 입장입니다. 제가 중단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은 타 지역이랑 어떤 형평성 부분도 있고 만약에 계속 이어지다 보면 다른 지역의 주민들이 계속 민원 내는 부분도 있어서 원주시는 시내버스가 가지 않는 마을에 운행하는 공공버스를 내년에 3대 더 늘려 14대를 운행할 예정입니다. 그렇게 되면 희망택시를 이용하는 76개 마을 주민 583명 중에 이용 자격이 박탈되는 주민들은 더 생길 수밖에 없는 상황. 버스 증차 소식이 해당 마을 주민들에게 두려울 수밖에 없는 이유입니다. MBC 뉴스 권기만입니다. 전두환 12.12 쿠데타를 소재로 한 영화가 개봉해 관심을 모으고 있습니다. 1979년 보안사령관 전두환의 12.12 쿠데타를 다룬 김성수 감독의 영화 서울의 봄이 지난 22일 전국 영화관에서 동시 개봉한 가운데 박스오피스 실시간 예매율 1위에 올랐습니다. 한편 2년 전 전두환이 자신의 집 화장실에서 숨진 날이 11월 23일인 가운데 영화가 12.12 쿠데타가 일어난 12월이 아니라 22일인 그제 개봉되면서 제작진 측의 의도가 있는 게 아니냐는 해석이 나오는 등 또 다른 화제를 낳고 있습니다. 이달 김장 비용이 지난주에 이어 지난해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는 지난 20일 조사 결과 배추 20포기의 김장 비용은 19만 1,000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1% 낮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김장 재료 공급을 늘리고 대형 유통업체가 할인 행사를 열어 주요 재료의 가격이 떨어진 것이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오늘은 어제에 비해 기온이 큰 폭으로 낮아지겠습니다. 매우 따뜻한 옷차림으로 나서시는 게 좋겠습니다. 오늘 광주의 아침 기온 5도 안팎으로 어제보다 7도가량 낮은 기온으로 시작했는데요. 한낮에도 기온은 크게 오르지 못하겠습니다. 내내 기온은 비슷한 수준에 머물면서 어제 낮 기온보다 무려 13도가량이나 낮은 기온 예상됩니다. 급격한 기온 변화가 예상되는 만큼 체온 조절에 더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날이 흐린 가운데 눈이나 비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5mm 미만의 비가 내리거나 곳에 따라서는 1cm 안팎의 눈이 내릴 수 있겠습니다. 해안 지역을 중심으로는 강풍주의보가 발효 중인 가운데 바람이 강하게 불면서 더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70km가 넘는 매우 강한 바람이 예상되고요. 특히 산간 지역을 중심으로는 시속 90km 안팎의 매우 거센 바람이 불겠습니다.
종일 추운 날씨가 예상됩니다. 기온은 대부분 지역에서 5도에서 7도 분포에 머물겠습니다. 해남도 5도 안팎 보이고 있는데요. 한낮 기온 7도에 그치겠습니다. 순천의 현재 기온 3도 안팎으로 매우 춥습니다. 한낮 기온도 7도에 그치겠습니다. 풍랑주의보가 발효 중입니다. 바다의 물결은 전해상에서 최고 4m로 매우 거세게 일겠습니다. 토요일인 내일 광주에서는 영하권 추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겠고요. 이번 추위는 주말까지 이어지다가 다음 주 월요일 다시 평년 수준의 기온을 되찾겠습니다. 날씨 정보였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언제 어디서나 내 손 안의 뉴스. 광주 MBC 뉴스 유튜브 구독으로 함께하세요.